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는 매일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 역할, 불쌍한 엄마 역할, 기억을 잃은 채 딸의 품에 안긴 듯한 모습까지. 그게 진심이길 바랐던 시간.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나는 그저 조용히 버려졌습니다. 구독자들은 감동했고, 딸은 후원금을 받았고, 나는 식은 도시락 앞에서 나를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딸이었고, 나는 세상의 눈물 버튼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기억을 잃은 줄 아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1화.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따뜻한 초대이면 살면서 제일 슬펐던 순간은 언제냐고요? 가족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한 그날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내 옆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팔뚝엔 여전히 링거가 꽂혀 있었고, 입안은 말라붙은 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래 누워 있어서인지 등 쪽이 욱신거렸다. 창문으로 보이는 나뭇가지가 흔들리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스르르 열렸다. 엄마, 지현이었다. 나의 하나뿐인 딸. 코끝이 찡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챙기러 와준 게 고맙고 미안하고 서러웠다. 지현아. 나는 그저 이름만 불렀다. 말을 잇기도 힘들었고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손을 내밀었다. 지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정말 괜찮겠니? 나 불편할 텐데. 지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엄마는 제가 돌볼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이제 엄마도 가족이랑 있어야죠.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나는 그렇게 지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기댈 어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다. 지연의 집은 생각보다 넓고 단정했다. 아파트 32평, 방 3개. 나를 위한 방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요, 엄마 방이에요. 햇살 잘 들고 따뜻해요. 작은 화분에 화사한 커튼까지.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다. 지연은 내 침대 옆에 휴대폰을 세워두더니 자주 사진을 찍었다. 식사를 가져올 땐 늘 엄마 오늘은 된장국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말투로 나를 향해 말을 건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웃어주었다. 그렇게 해야 딸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날 밤, 늦은 시각,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 딸은 조용히 식탁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내가 있었다. 놀랐다. 내 영상이 왜 여기에? 내가 미약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지연이 다정하게 내 손을 닦아주는 장면. 그리고 자막침에 초기 어머니를 지켜주는 딸의 일상.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그건 현실과 전혀 달랐다. 치매라니? 나는 지금껏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병원에서도 그저 일시적 뇌빈혈이라고 했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지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처음으로 불편함이 밀려왔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 가고 싶다고 하자 지연은 손사래를 쳤다. 엄마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영상 업로드해야 해서. 영상. 지연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아, 그냥 일기 같은 거 올리는 거예요. 엄마랑 지낸 기록, 추억 같은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손자 민준이가 내게 태블릿을 들고 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 나와요. 유튜브예요. 그때 봤다. 수십만 명이 조회한 영상. 우리 엄마는 아직 나를 기억합니다. 치매 엄마와의 마지막 100일. 감동 실화. 그 안에 나는 한없이 약하고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으로 나와 있었다. 자막은 심지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어머니는 나를 몰라보셨다. 그래도 딸이니까.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지연이 누구인지도 민준이도 다 알았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지연이 집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이거 뭐니? 왜 엄마를 그렇게 영상에? 지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덤덤하게 말했다. 엄마 오해예요. 그건 그냥 각색이에요. 감정 전달하려면 조금은 꾸며야 하잖아요. 그럼 치매라는 건? 그게 꼭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지연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콘텐츠였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울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돌봄은 진심에서 나와야 하지 않는가? 내 병수발을 통해 수익을 얻고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포장한 딸. 나는 사랑받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팔리는 이야기 속 캐릭터였을 뿐이었다. 어떤 외로움은 혼자여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을 잃었을 때 온다. 2화. 새벽 5시 카메라가 먼저 켜졌습니다. 눈을 뜨기 전 먼저 켜지는 건 딸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녹화 버튼이었죠. 엄마,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눈꺼풀이 무겁게 떠졌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새벽의 싸늘한 기운이 방 안 가득했다. 그런데 무언가 시선이 느껴졌다. 머리맡에 휴대폰 삼각대가 서 있었다. 렌즈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몸을 움찔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자, 오늘 아침 인사 먼저 찍고 식사하자. 엄마, 카메라 보고 웃어줘. 지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명령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분명 엄마라 부르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카메라 앞에 놓인 대본 없는 배우 같았다. 나는 얼떨결에 미소를 지었다. 평소보다 더 환하게.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감정도 있었고. 엄마 오늘은 표정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평소 내가 얼마나 가짜로 보였을까.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내 모습은 하나의 장면이었다. 지연은 촬영하기 전 내 앞접시에 된장국을 정갈하게 따르고 반찬 하나하나를 예쁘게 배열했다. 심지어 손에 묻은 김치를 닦고 내 얼굴도 화장솜으로 살짝 다듬었다. 엄마 입 좀 닦을게요. 오늘은 된장국에 울컥하는 엄마 느낌으로 가요. 응, 그냥 감동하는 거 있잖아. 엄마는 기억 못하지만 이 국 맛은 익숙해서 눈물이 난다. 뭐 그런 설정.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게 왜 설정이 필요한데? 지연은 잠깐 정색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예능이 아니야. 다큐야. 다큐엔 감정이 있어야 해. 진심을 담아야 시청자들이 울어주지. 진심. 감정을 짜내고 눈물을 연출하는 게 진심이라니.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점심쯤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대박. 오늘 영상 조회수 13만 넘었어. 협찬도 2건 들어왔어. 나는 순간 움찔했다. 협찬. 무슨 협찬?
지연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간병식 도시락이랑 영양제. 그리고 요양보험 회사에서 메일 왔어. 엄마, 이제 우리 돈 좀 벌 수 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내 병을 이용해 돈을 번다. 그게 가족이 할 일일까? 다음 날 새벽은 더 빨랐다. 이번엔 새벽 4시 반. 잠결에 지연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 좀 낮춰야겠다. 오늘은 회상 장면처럼 가야지. 나는 누워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딸의 눈빛이 더 이상 딸의 그것이 아님을 알았다. 감독의 눈이었다. 그녀는 내가 언제 울고, 언제 말더듬고, 언제 기억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원하는 타이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대사를 잃었다. 촬영 도중 지연이 내게 물었다. 엄마, 오늘 아침은 어떤 꿈 꾸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 꿈을 꿨어. 어릴 때 손잡고 나들이 간 그날 그게 생각나더라. 지연은 잠시 정적을 가졌다가 말했다. 좋아, 그걸로 가요. 엄마가 치매인데 아버지 꿈만 또렷이 기억하는 설정이야. 사라진 기억 속 남은 사랑, 뭐 이런 느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모든 감정과 추억은 설정이었다. 심지어 슬픔조차 연출의 일부였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살고 있는 척 연기하는 거야.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잠든 민준이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태블릿을 켜고 엄마와 딸 채널을 검색했다. 조회수, 좋아요, 후원금 내역,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딸이 천사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기억을 잃어도 딸은 기억하겠죠.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도 딸이 내 딸인 걸 나는 잘 아는데 댓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어디에도 내 진짜 목소리는 없었다. 나는 소비되고 있었다. 딸의 연민을 위한 도구로. 며칠 뒤 새 에피소드 촬영 중 지연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하게 해줘. 혼잣말 중에 너 누구니? 이런 거 할 수 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대답이었다. 지연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 촬영을 중단했다. 엄마, 진짜 협조 좀 해줘. 이게 우리 먹고 사는 일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직장 동료, 아니 출연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내가 진짜 나였던 시절. 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지으며 사진 찍던 그 시절의 나. 지금 나는 내 삶이 아니라 딸의 채널 속 이야기를 살고 있다. 세상이 다 알아주는 감동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나는 나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3화. 이상한 댓글들. 딸이 천사예요. 엄마 너무 불쌍해요. 그들의 감동은 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출된 불쌍함에 박수를 보내는 환호였죠.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다. 나는 일부러 조금 더 늦게 일어났다. 딸 지연은 언제나처럼 새벽같이 촬영 준비를 했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지연은 나를 흔들며 말했다. 엄마, 일어나요. 오늘은 촬영해야 돼. 댓글 반응 장난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런데 그 눈빛은 더 이상 나를 보는 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조회수, 구독자, 댓글, 수익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오늘 댓글 한번 보실래요? 지연은 태블릿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와 딸의 마지막 100일.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딸이 천사예요. 세상에 이런 효녀가 있나요?
엄마가 치매인데도 저렇게 다정하게 돌보다니 감동입니다. 진짜 울었어요. 나도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 콘텐츠로 힐링 받았어요. 사랑이 느껴졌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사랑이 느껴졌다고? 그럼 나에게는 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나는 왜 딸의 눈빛에서 진심보다 각본이 먼저 보였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댓글을 더 내려보았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딸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예쁘게 웃어주세요. 나는 그 댓글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 기억 못 한다고?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지연이가 처음 울면서 수학 문제를 틀렸던 날도, 첫 월급으로 나에게 케이크를 사온 날도, 그 아이가 두려워 떨던 첫 면접 날도 다 생생히. 그런데 왜 모두가 나를 기억 못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걸까? 지연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댓글들 다 우리 진짜 상황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지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그게 왜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 그걸 위해 나는 기억을 잃은 불쌍한 노인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감동이 아니라 사기 아닌가. 근데 엄마는 기억 잘하잖아.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 나는 물었다.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구독자 다 나가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며칠 후 새로운 콘텐츠 촬영이 시작됐다. 지연은 오늘의 콘셉트를 엄마의 혼란으로 정했다. 엄마, 오늘은 식사하면서 갑자기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줘. 그리고 민준이 보고 너 누구니 하면 좋아. 민준이가 당황하는 모습도 감동이니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연은 내 망설임을 무시하고 카메라를 켰다. 촬영 들어갈게요. 엄마, 시작. 카메라 빨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지? 나 어디 있는 거야? 입안이 말라붙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연기가 아니었다. 그 순간에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손짓으로 계속해 라고 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몰라보세요? 민준의 눈엔 장난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손주까지 연기에 동참시키는 이 현실이 너무도 끔찍했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의 노트북을 몰래 열어봤다. 비밀번호는 민준 생일이었다. 폴더에는 업로드 예정 영상, 댓글 분석, 조회수 통계, 후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의 마지막 날들 3부작 기획안.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마지막 날들이라니. 파일을 열었다. 1부, 기억의 흔적. 2부, 혼돈의 나날. 3부, 이별의 준비. 나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닫았다. 지현은 이미 내 인생의 끝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자 지연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점심 촬영 없어요. 대신 저녁에 가족 회상편 찍을 거예요. 엄마랑 아빠 얘기하는 장면 감동 코드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그만하자. 지연은 젓가락을 놓았다. 뭘 그만해. 이제 그만 찍자. 엄마,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살기 싫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엄마가 뭘 포기하는 줄은 알아? 내 인생을 지켜야겠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알아.
그날 저녁 나는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마음은 싸늘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고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이 나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그게 얼마나 연출이고 쇼였는지를. 어느 순간부터 사랑도 각본이 필요하다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 사와. 엄마, 그냥 카메라 한 번만 보고 웃어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는 카메라 앞에서 웃음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녀는 그걸 진심이라 불렀고 나는 차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내 얼굴은 자주 영상에 등장한다. 구독자들은 내가 자주 웃는다고 좋아하고 딸 지연은 내가 이해심 많은 병든 어머니로 비칠수록 광고가 잘 들어온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내 입꼬리는 매일 밤붙고 눈 밑은 시들한 어둠이 깔렸다. 내 안의 감정은 메말라가고 있었지만 카메라 앞에만 서면 나는 또 웃어야 했다. 엄마, 오늘은 조금만 더 환하게 웃어줘요. 카메라 보고 민준이 손 꼭 잡고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해줘요. 지연의 말은 어느새 명령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부탁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지침서 같았다. 나는 물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해? 진짜 감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이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감정이 필요한 일이에요, 엄마. 사람들이 원하는 건 희망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그래도 웃고 사는 우리 모습. 그게 감동이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감동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쓰일 수 있는 단어였던가. 내 인생을 편집하고 각색해 누군가의 위안으로 소비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 그날 밤 지연의 방에서 낮에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컷. 좋았어. 엄마 눈빛 오늘 괜찮았네. 아, 여기 자막은 기억은 잃어도 미소는 남는다로 가자. 나는 나도 모르게 손등을 움켜쥐었다. 내 눈빛은 진심이었다. 오늘 저녁은 민준이랑 같이 앉아 밥 먹으니까 좋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살짝 웃은 거였다. 그런데 지연은 그걸 치매 환자의 희미한 기억 속 미소로 포장하고 있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지연이 없을 때 거실로 나왔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아 물었다. 민준아, 너 내 엄마가 찍는 영상 전부 알고 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알아봐. 우리 유튜브 유명하잖아. 그럼 할머니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도?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처음엔 그냥 엄마 말 듣고 따라했는데 요즘은 좀 이상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건 나의 몫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는 거짓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점심 무렵 지연이 손에 카메라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촬영 들어갈게요. 오늘은 기억이 돌아온 날로 컨셉 잡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민준이 이름을 기억하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울컥하는 그런 장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지연아, 이런 거 계속해야 해. 응,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사람들 우리한테 감정이입 완전 많이 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근데 엄마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다. 그냥 카메라 한 번만 보고 웃어줘요. 그럼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가 웃으면 세상이 다 울어요. 그게 콘텐츠의 힘이에요. 세상이 다 울어?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작게 한마디 했다. 엄마는 지금 혼자 울고 있어. 촬영은 시작됐고 나는 대본처럼 움직였다.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고 지연에게 내가 어릴 때 먹던 딸기 우유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러 눈가를 찡그시며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촬영을 마쳤고 곧이어 후원 공지와 라이브 방송까지 계획했다. 이거 올리면 진짜 터질 거야, 엄마. 다들 기다렸어. 기억이 돌아오는 기적, 그게 사람들 제일 울려. 저녁 무렵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일기장을 폈다. 그날의 감정을 쓰려고 했지만 펜이 멈췄다. 뭐라 써야 할지 몰랐다. 나는 정말 민준이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불렀던 건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여길 것이고 지연은 그걸 조회수라 부를 것이다. 어디서부터가 나고 어디까지가 연출인지 이제는 나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영상은 업로드되었고 또 한 번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진짜 기적이다. 딸이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뤄진 일. 이 장면 보면서 진짜 울었어요. 이 집 딸은 천사가 분명함. 나는 영상 댓글을 보며 한 줄도, 단 한 줄도 내 마음을 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몰래 조용히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짜로 아픈 사람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눈빛 속에 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한 사람의 진짜 마음은 조작된 감동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가끔은 가장 큰 거짓이 가장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5화. 엄마, 우리가 먹는 것도 다 후원받는 거예요. 딸이 차려주는 밥상 위에 사랑은 없었다. 그건 협찬받은 도시락이었고 그녀의 수익 창구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거실 한쪽의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창가 자리, 마치 잘 짜인 촬영 세트처럼 구석구석 정돈된 공간이었다. 딸 지연은 익숙한 손길로 카메라 삼각, 대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고정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 도시락 우리 채널 후원자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힘내세요, 어머니라는 메시지도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밥과 반찬. 색감도 좋고 향도 좋았다. 하지만 그건 지연이 만든 게 아니었다. 이거 지연이가 만든 거 아니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요즘은 다 협찬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다 후원받는 거예요, 엄마. 이제는 식사 하나도 콘텐츠니까.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식사조차 연출의 일부라는 뜻이었으니까. 점심 식사 후 지연은 촬영 장비를 정리하며 내게 다가왔다. 엄마, 이번 영상도 반응 진짜 좋아요. 특히 엄마가 조용히 웃는 장면에서 댓글 폭발했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 조용한 웃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연은 흥분된 얼굴로 이어 말했다. 이제 우리 채널이 수익 안정권 들어왔어요. 이번 달 광고비만 해도 1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내일은 간병 침대 협찬 들어와요. 엄마 방에 설치하고 사용 후기 영상 찍을 거예요. 나는 순간 울컥했다. 내 방, 내 몸, 내 삶의 모든 장면이 지금 누군가의 소비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지연에게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콘텐츠의 주인공, 후원을 이끌어내는 소재, 조회수를 만드는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어머니는 치매 초기세요.
요즘은 잘 웃으시고요. 딸인 제 얼굴은 기억 못하셔도 감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거짓이었다. 나는 지연을 기억하고, 민준이를 기억하고, 심지어 이 집 구조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지연은 나를 치매 환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다음 날, 협찬받은 간병 침대가 도착했다. 흰색 프레임에 리모컨 기능이 달려 있었고, 침대 옆엔 손잡이도 설치되었다. 지연은 나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엄마, 우리 후원자 분들한테 감사 영상 찍자. 이 침대가 엄마를 더 편하게 해줄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응시했다. 엄마, 여기 보고 말해줘요. 감사합니다. 딸 덕분에 오늘도 따뜻하게 잠들 수 있어요. 이 멘트로요.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지연이 다시 다가왔다. 왜 그래요? 엄마, 요즘 너무 감정이 없어요. 구독자들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 침대 엄마한테 편하라고 준 거 맞니? 아니면 영상 찍기 편하라고 설치한 거니? 그 말에 지연은 당황했다. 그리고 이내 익숙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둘 다죠. 엄마한테도 좋고 우리 채널에도 좋고. 나는 그 미소가 너무 무서웠다. 진심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민준아, 혹시 할머니 영상 예전 것도 볼 수 있을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가져왔다. 나는 차근차근 영상을 하나씩 재생했다.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딸이 울며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던 장면. 그리고 내가 미소 지으며 딸 손을 잡던 장면. 그 영상 속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너무 안쓰러웠다. 왜냐면 그 사랑은 연출된 거였고 나는 그걸 모른 채 진심으로 감동받았었으니까. 며칠 후 지연은 드디어 대놓고 말했다. 엄마, 이번 기획은 좀 세게 가보려고요. 치매 엄마가 점점 말수를 잃어가는 다큐 시리즈 어때요?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약하거든.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이제 그만하자, 지연아. 왜요? 엄마, 이거 없으면 우리 생활 유지 못해요. 민준 학원비도 여기서 나와요. 엄마는 돈이 되는 콘텐츠예요.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서졌다. 나는 엄마였고 그녀는 내 딸이었는데 이젠 나는 수익이고 그녀는 나의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하루하루 내가 겪는 진짜 일상을 수첩에 조용히 써내려갔다. 촬영 전후 달라지는 딸의 표정, 협찬 도시락이 도착하는 시간, 후원금이 들어오면 바뀌는 지연의 말투. 그 모든 것을 나는 기억했고, 이젠 남기기로 마음을 굳혔다. 딸이 내 손을 잡아줄 때, 나는 그 손이 따뜻해서 울었다. 이젠 안다. 그 따뜻함은 조명이었고, 그 손은 카메라 앞에서만 닿는 손길이었다. 6화. 엄마, 연기 못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처음엔 연기가 아니라 정말 엄마로서의 나를 원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대사 없는 엑스트라가 되라는 말뿐이었다. 오전 7시. 지연은 오늘도 거실 한가운데 삼각대를 세웠다. 이제 이 집에선 카메라가 가전제품보다 먼저 켜지고 하루의 시작보다 촬영의 준비가 먼저였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말 못할 무게에 눌려 있었다. 지연은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가요, 엄마. 중간에 울먹이는 장면도 넣고 대사는 그냥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로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이젠 내 인생의 마지막 대사도 딸이 정해주는구나. 지연아, 엄마는 아직 안 죽었어. 그런 말 너무 이르지 않니? 지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그게 포인트야, 엄마. 죽기 전까지의 감정, 슬픔과 후회, 그런 감정들이 시청자한테 닿아야 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내 심장을 조각조각 내어 누군가에게 팔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촬영이 시작됐다. 카메라 불빛이 켜지자 지연은 마치 스위치를 켠 사람처럼 말투가 달라졌다. 우리 엄마가 요즘 유난히 말이 없으세요. 혹시 다가올 이별을 느끼시는 걸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마치 대본의 일부인 것처럼 지연은 흐느끼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기억해요. 나 지연이에요. 그 말에 나는 조금 웃음이 나올 뻔했다. 물론 기억했다. 어떻게 잊겠는가. 내 몸에서 피와 살로 나온 자식인데. 그런데 그날 나는 일부러 지연의 손을 뿌리쳤다. 지연은 당황했고 촬영은 중단됐다. 그녀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요? 대본대로 안 하면 컷도 못 잡잖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사람이지 배우가 아니야. 내 각본대로 울고 웃을 수 없어.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연기 못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방해만 하지 마요. 제발 좀. 그 말에 내 마음은 철퍼덕 주저앉았다. 그녀의 말투, 눈빛, 톤, 전부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낡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5년 4월. 내 딸은 오늘 내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자식에게 연기력을 요구받았다.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지연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촬영은 계속됐다. 이젠 나 없이도 연출이 가능해졌다. 민준이만 나오고 지연이 스스로 감정을 잡고 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연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하나의 메일을 보게 되었다. 제목 다큐 시리즈 방송 제안 M사 제작팀. 안녕하세요. 엄마와 딸의 감동 일상 콘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에서 치매 어머니와의 마지막 100일이라는 기획을 준비 중입니다. 지연님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3부작 방송 제작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메일을 닫았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제는 내 삶 전체가 방송사가 원하는 감정의 시나리오가 되는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준이에게 정식으로 말했다. 민준아, 혹시 우리 영상들 따로 저장돼 있는 거 있니? 원본 말이야. 편집되기 전 거.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노트북 외장 하드에 다 있어.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혹시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할머니가 말하면 다 믿을게요. 그 말이 어쩌면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 중 가장 따뜻했다. 며칠 뒤 지연은 내가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말했다. 엄마 이제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엄마가 좀만 더 힘내주면 우리 진짜 유명해질 수 있어요.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콘텐츠가 아니라 브랜드가 될 거예요. 나는 물었다. 그래서 엄마는 브랜드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놨다. 지연아,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연은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엄마는 너를 멈추게 만들 수밖에 없겠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를 부숴야 할 때도 있다. 7화. 엄마, 요양원으로 가세요. 콘텐츠의 끝.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꺼지고 박수도 멈추면 무대 위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날 아침 지연은 무척 상기된 표정이었다. 눈빛에는 흥분이, 걸음엔 부풀어 오른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M사 방송국에서 정식 계약 제안 들어왔어요. 방송용 촬영, 출연료, 저작권료까지 완전 공식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주 전만 해도 그 소식이 내게도 기쁨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내 의지는 한 줌도 반영되지 않은 거짓쇼라는 것을. 그리고 지연은 말끝을 흐리며 내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두툼한 회색 봉투였다. 이건 뭐니? 내가 묻자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요양원 신청서예요. 엄마 이제 카메라 앞에 서기도 힘들고 영상도 좀 쉬어가야 할 시점 같아요. 거긴 시설도 좋고 촬영도 허락된 곳이야. 오히려 스토리상 자연스러워요. 내 손이 떨렸다. 스토리상 자연스럽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엄마가 결국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다는 전개로. 구독자들 눈물짝이 딱 좋아. 엄마의 빈방 남겨진 딸 그런 느낌. 나는 손에 힘을 주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연아, 그만해. 이건 너무 심해. 지연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엄마 그럼 우리 다 끝나. 수입도 없고 후원도 끊겨. 우린 이제 엄마 없이 콘텐츠 못해. 그 말은 곧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는 선언과 같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는 몇 주간 써 내려온 일기장과 민준이에게 받은 USB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지연이 카메라가 꺼진 후 보였던 무표정한 얼굴, 울음을 그치자마자 협찬 메일을 확인하던 모습. 이 정도 감정이면 수익 터진다며 웃던 장면들이 모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일기장의 내용을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썼다. 내 이름으로 남는 기록은 너의 영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쓴 이 진실이어야 한다.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유튜브 계정 하나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줄래?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도 유튜브 해요. 응. 근데 좀 특별한 이야기야. 진짜 이야기. 민준이는 태블릿을 들고 와 계정을 만들고 채널 이름을 입력했다. 진짜 엄마의 기록. 며칠 동안 나는 새벽마다 짧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거창한 편집도 자막도 없었다. 그저 내 말과 내 얼굴과 내 진심뿐. 안녕하세요. 딸의 채널에서 수없이 울고 웃었던 노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딸의 연출이 만든 가짜에 틈새했어. 진짜 내 마음을 꺼내어 영상으로 남겼다. 며칠 뒤 지연은 영상 업로드 페이지를 확인하다가 낯선 채널 하나를 발견했다. 뭐야 이 채널? 그녀는 클릭했고
거기엔 내가 조용히 앉아 담담히 말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카메라가 꺼지고 딸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연기 못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날 나는 엄마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콘텐츠가 아니고 싶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내 방으로 달려왔다. 엄마,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 왜 올렸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는 이제 연기 안 해. 그냥 엄마로 살 거야. 지연은 손을 부르르 떨며 외쳤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 영상 때문에 우리 채널 다 망가져요. 그냥 요양원 가줘요. 거기서라도 조용히 살아요. 부탁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연아, 사람이 사람이길 포기하면 그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이야. 그날 밤 나는 진짜 엄마의 기록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다.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무대가 되어야 했던 시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내 얼굴로, 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딸의 세상에선 나는 콘텐츠였다. 하지만 나의 세상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이름을 버린 적 없었다. 8화 주인공의 복수 진짜 영상을 공개하다. 나는 피해자도 아니고 연민 받아야 할 노인도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변화는 시작됐다. 조회수는 느리게 오르기 시작했고 내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은 하나같이 짧지만 조심스러웠다. 이건 진짜인가요? 딸이 만든 영상이랑 너무 다르네요. 이제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드디어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슬프게도 내 딸보다 먼 타인의 댓글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연의 방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문 앞에 다가섰고, 문틈 사이로 지연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왜 자꾸 취소되는 거야? 협찬 다 빠졌잖아. 메일도 씹히고 광고도 끊기고. 왜 다들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지연의 노트북 화면에는 내 채널 영상 캡처본이 여러 개 띄워져 있었고, 그 아래엔 수많은 커뮤니티, 게시글 링크가 복붙되어 있었다. 실제 어머니의 고백, 우리가 몰랐던 진실. 눈물로 호소하는 노인 그녀는 치매가 아니었다. 딸의 유튜브는 연출이었다. 온라인 세상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지연의 채널엔 불이 났고 댓글창은 아수라장이었다. 지금까지 다 연기였다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미친 거 아냐? 진짜 감동한 내가 바보지. 후원금 환불해 주세요. 구독자는 빠르게 줄고 있었고 일부 영상엔 거짓 콘텐츠라는 경고가 붙기 시작했다. 플랫폼 측에서 수익 정지 검토 중이라는 팝업까지 떠 있었다. 지연은 울면서 내게 달려왔다. 눈가엔 검은 마스카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손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번져 있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날 망가뜨렸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날 망가뜨렸잖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야. 지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게 무슨 진실이야? 그냥 엄마가 기분 나빠서 다 뒤집은 거잖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조용히 펼쳤다.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들, 카메라가 꺼졌을 때의 표정들, 내가 느꼈던 모멸감과 고통을 날짜별로, 상황별로 적은 기록이었다.
이게 진실이야, 지연아. 나는 내가 그토록 부르던 엄마였어. 그런데 넌 날 하나의 연출 장치로 만들었고, 이젠 그 책임을 지는 거야. 며칠 뒤 내 채널 구독자는 10,000명을 넘겼다. 갑작스럽게 올라간 영상은 몇몇 시사 채널에도 소개되었고, 내게 인터뷰 요청이 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딸을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기자는 연민과 분노를 섞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딸은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만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에요. 처음엔 날 돕고 싶었겠죠. 그런데 돈이 끼어들고 인기가 붙고 나니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지연은 결국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 플랫폼에서 일부 수익 환수 요청이 있었고 후원자들로부터 민사소송까지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떴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르고 핸드폰도 꺼놓았다. 나는 조용히 국 한 그릇을 데워 그녀 문 앞에 놓고 말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 아직도 너는 내 딸이야.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내 유튜브 채널에 사연을 나누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도 손녀가 돌보는 척하며 통장만 관리해요. 요양원에서 촬영 허락도 없이 찍혔어요. 제 이야기도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답을 달기 시작했다. 네, 당신의 목소리도 소중합니다. 기록합시다. 말합시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내 방을 찾아왔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나는 조용히 그녀 앞에 의자를 내밀었다. 지연은 마치 무너질 듯 앉았다. 미안해요. 그냥 내가 엄마 사랑한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내 마음 몰랐던 건 아니야. 처음엔 진심이었겠지. 하지만 진심은 팔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연은 흐느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마주보게 하는 것이다. 구화. 여론, 역풍, 딸 유튜버에 몰라. 사람들은 딸을 향해 돌을 던졌고 나는 그 돌 틈 사이에서 딸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이 차가워질수록 내 마음은 더 뜨거워졌다. 치매 어머니를 이용해 돈벌이? 딸 유튜버의 정체는 연출자, 엄마는 실제로 멀쩡했다. 진짜 어머니가 밝힌 영상 밖의 진실 충격 증언 공개, 신문, 인터넷 뉴스, 유튜브까지. 지연의 이름은 그날 이후 검색창에 박혀버렸다. 자극적인 제목, 잘려진 영상 클립, 격앙된 패널들의 얼굴. 딸은 하루아침에 사랑의 상징했어. 악마의 연출가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내 방에 찾아오지 않았다. 식사는 대부분 문 앞에 놓은 그대로 식지 않은 채 돌아왔다. 나는 일부러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 아이가 버틸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직접 만든 죽을 상에 올려두고 가끔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지연아, 엄마는 너 믿어.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 모든 걸 이겨낼 거라 생각해. 그 말이 닿을지 닿지 않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란 건 혹시나 하는 한 줄기의 빛에
자꾸 손을 뻗는 일이니까. 며칠 후, 지연이 처음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볼은 푹 꺼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했다. 나는 아이처럼 울먹이는 딸을 꼭 안았다. 그냥 살아. 실수했으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그 실수를 안고 살아가. 누구나 넘어져.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은 나와 함께 동네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이는 속삭였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지연은 자꾸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당당히 걸었다. 엄마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운 건 거짓을 몰랐을 때지. 지금은 진실 앞에 섰잖아. 그게 용기야. 며칠 뒤, 지연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켠 딸의 카메라. 이번엔 내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가 직접 진실을 향해 마주 앉은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영상을 만들며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때론 눈물로 고백을 이어갔다. 엄마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엄마는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연출의 도구로만 대했습니다. 그날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넘겼고 댓글창엔 혼란과 분노 대신 조금씩 이해와 공감의 문장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런 용기가 더 감동이네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진짜 엄마와 딸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진짜 봐야 했던 건 지금 이 영상이었네요. 그날 밤, 지현은 내게 물었다. 엄마, 다시 시작해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 진심이라면 사람들도 알아볼 거야. 며칠 후, 지현은 새 채널을 만들었다. 이름은 단순했다. 지현과 엄마. 이젠 카메라를 켜기 전 나에게 먼저 묻는다. 엄마 오늘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럼 카메라는 켜지지 않는다. 촬영보다 먼저인 건 이제 나의 감정과 의지가 되었다. 지연은 더 이상 연출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나의 마음을 듣는 사람, 딸로 돌아왔다. 어떤 진심은 늦게라도 닿는다.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10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상처받았고 나는 딸을 사랑했다. 둘 다 사실이지만 한쪽을 고르라면 나는 끝까지 사랑을 고르기로 했다. 봄이 깊어졌다. 창문을 열면 노란 햇살과 함께 연분홍 진달래 꽃이 피 흩날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하루는 인위적인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창문 너머 자연의 빛이 내 얼굴을 먼저 비춘다. 이게 삶이지. 콘텐츠가 아니라 지연은 이제 카메라를 켜기 전에 먼저 내게 커피를 내려준다. 예전에는 엄마 마시기 전에 한 모금 멈춰줘요. 카메라 잡게.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는데 이젠 말 없이 내 앞에 컵을 놓고 그저 가만히 앉아 바라본다. 엄마는 그때 나 진짜 싫었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나는 한참을 생각한 뒤 말했다. 미웠지. 사람이 아니었던 시간. 딸이 아닌 순간.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내 말에 지연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왜요? 나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머금고 그 온기를 삼켰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무너질 테니까. 지연의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 이제 알면 됐어. 며칠 뒤 나는 일기장을 한 권 꺼내 지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내가 겪은 모든 일, 내가 참아낸 침묵과 고통, 그리고 결국 품게 된 사랑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건 엄마가 쓴 진짜 이야기야. 그때 내가 말하지 못했던 마음, 영상으론 다 담지 못했던 것들. 지연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거 출판해도 돼요? 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엄마의 이름으로만. 절대 조회수 따지지 말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 눈물은 연출이 아니었다. 딸로서 흘리는 진짜 사람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우리 책은 조용히 출간되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며 도서관에서,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어르신 커뮤니티에서 읽히기 시작했다. 책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했습니다. 표지엔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연의 손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나를 밀어냈던 손, 이젠 나를 지탱해주는 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북콘서트 무대에 서게 되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지현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저는 누군가의 콘텐츠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땐 참 외로웠습니다. 사랑받는 줄 알았지만 실은 연출된 동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나니 가장 중요했던 건 딸이 다시 내 손을 잡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한 번의 진심이 수백 개의 조회수보다 값졌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관객석에선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지연과 함께 걷는 길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근데 그 실수를 두고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건 어른이 되는 거야. 지연은 작게 대답했다. 엄마 덕분에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제 서로의 인생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딸, 진짜 엄마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나는 딸을 통해 무너졌고, 딸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더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창문을 열고 진짜 햇살을 맞이한다. 누구의 각본도 없이, 누구의 카메라도 없이 나는 내 하루를 산다. 가끔은 엄마와 딸의 감동 유튜버로 기억하는 이들이 거리를 지나며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그냥 평범한 엄마와 딸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회복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상처에 조용한 빛으로 닿기를 바랍니다.